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은 대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죠.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도 하는데, 당근과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이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우리가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인데요.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오이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오이 하나 드시면 갈증이 싹 사라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오이를 잘만 먹으면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이런 오이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답니다. 오이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모두 알려드릴게요. 밥상에 반찬으로 많이 올라오는 오이지만 함께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거나 영양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놀라셨나요? 오이와 당근은 김밥에 항상 같이 넣기도 하고 다른 반찬에 같이 조리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오이와 당근은 함께 먹게 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이의 95% 정도는 수분이고 나머지 5%에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오이 향기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의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막아주고 피로회복과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이죠. 이뿐만 아니라 콜라겐의 생성을 돕고 피부를 맑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고요. 혹시 짐작이 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오이 껍질에 있는 엽록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 속의 비타민C를 당근과 함께 드시게 되면 하나도 드실 수가 없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분해해서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따로 먹는 것이 사실 최선이지만 오이와 당근을 꼭 함께 먹어야만 한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당근을 약한 열에 살짝 볶아주시거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는 열과 산성의 약한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은 대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죠.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도 하는데 당근과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이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우리가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인데요.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오이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에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서 근육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손발이 저릴 수도 있으며 심하면 부정맥과
저혈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두세 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이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오이를 장아찌로 드실 때입니다. 장아찌를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소금을 아예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음식에는 소금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위암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바로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혈관에 수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혈관이 팽창하게 되며 혈압이 높아지고 심해지면 심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실 때 이런 문제를 기억을 하셔서 웬만하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조리법은 바꿔주시고 오이를 드실 때도 소금에 절이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인데요. 오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K는 혈관과 뼈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 비타민 K는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골다공증 환자는 비타민 K의 수치가 낮았고 3개월 동안 1mg의 비타민 K를 주입했더니 소변을 통해 손실되는 칼슘의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비타민 K를 처방하고 있답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더불어서 비타민 K는 지혈을 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혈관 내에 노폐물을 배출시켜 동맥경화도 방지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오이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비타민 K가 사과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과 만나서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당이 낮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건강해지기 때문에 각종 혈관 질환과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오이는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주 동안 하루에 오이 300g 정도를 섭취하도록 했을 때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이와 함께 드실 때 당뇨에 좋은 음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땅콩버터를 말씀드리면 보통 빵에 발라먹는 달달한 잼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땅콩버터의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땅콩버터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해주고 장 속의 노폐물도 배출시켜주는데 도움을 주어서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버터에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땅콩 100%로 만든 땅콩버터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다른 음식으로는 배가 있습니다. 햇빛에 피부가 그을리면 오이를 얇게 썰어서 오이팩을 하잖아요. 오이가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이는 부종을 가라앉히거나 화상을 치료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과하게 많이 먹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차가운 기운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 소화를 방해해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때 배랑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팩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위장 점막을 보호해주고 위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식초입니다. 요즘 오이에 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 피세틴은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세틴은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오이에는 쿠커비타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오이의 꼭지 부분에 특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쓴맛을 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간에 쌓이는 독성을 해독하는 효과가 강력해서 간암과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오이는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 염증을 예방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오이의 알칼리성을 더욱 극대화시켜
맞춰주는 것이 바로 식초인데요.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을 중화시켜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오이의 찬 성질은 식초와 함께 드시면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주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내장지방을 분해해 배출하여 다이어트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이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서 오이를 먹었을 때 얻는 칼로리보다 소화시키는데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어서 이런 이유로 오이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암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생길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되면서 DNA 변이를 줄일 수 있고 암세포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 암 예방에서 강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강황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 약 1700편에 달하는데 그중 암과 관련된 논문만 무려 600편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다양한 암에 대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서양에서는 인도인들이 암에 비교적 덜 걸리는 이유가 커큐민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노란색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노란 개나리? 아니면 귀여운 병아리일까요? 혹시 건강에 좋은 노란색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맛있는 카레의 원료인 강황이 혹시 떠오르진 않을까요? 강황이 몸에 좋다고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강황은 노란빛을 띠는 향신료로 오랜 세월 동안 전통의학에서 활용되어 온 식물인데요. 10대 슈퍼푸드에도 꼽히는 강황이 몸에 어떻게 좋은지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요? 강황에 대한 모든 것들, 우리가 강황을 어떻게 사용하면 더욱더 좋은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강황을 실물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사실 강황 그 자체로는 우리 식탁에 생소한 식품인데요. 강황은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로 주로 뿌리 부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노란 가루 형태의 강황은 뿌리를 건조시킨 다음에 갈아서 만든 것인데요.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강황 효능의 핵심 성분입니다. 그러면 강황의 효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첫 번째 강황의 효능은 바로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날씨가 쌀쌀한 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강황이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강황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바로 커큐민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커큐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전이 생기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위험한 질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혈액이 잘 순환되도록 도와주어 이런 위험들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또 강황은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성염증이 지속이 되면 혈관이 손상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황 속의 커큐민이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뉴클리어 팩터 카파 베타와 같은 인자를 억제해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준다는데요. 또한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이 잘 돌게 되어 손발의 저림이나 냉증이 완화될 수가 있으니 특히 겨울철에 따뜻한 강황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노란색의 신비 강황의 효과 두 번째는 체중 감량인데요. 강황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니 놀랍죠. 많은 분들이 체중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년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중 조절이 쉽지가 않죠. 똑같이 먹어도 살이 쉽게 찌고 또 한 번 찐 살은 잘 빠지지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바로 이 강황을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황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강황 속 커큐민이 지방의 연소를 촉진하고 또 지방세포의 생성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강황을 가지고 한 실험에서 강황이 지방세포의 에너지 소비를 촉진해서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또한 강황은 소화 기능을 도와서 위와 장 건강을 챙기는 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원활해지고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강황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이 쉽게 오르고 이것이 지방의 축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황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체중 조절에도 유익하겠죠. 강황이 체중 감량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효능이 있으니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드셔야 되는 식품이 아닐까 하네요. 세 번째 강황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뇌 건강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강황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인 인도의 치매 발병률이 매우 낮다는 거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인구 대국인 인도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 치매 유병률은 약 1%에 불과하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인도의 치매 유병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강황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불리는 단백질인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치매 환자들의 뇌혈관을 막히게 하거나 뇌세포를 죽게 하는데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면서 뇌 속에 쌓여있는 단백질 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황은 뇌 신경세포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커큐민 성분이 기억력의 향상과 인지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강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니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강황의 놀라운 효능은 우울감 해소 작용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나 불안감, 우울감을 경험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강황이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노란 강황이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니 참 신기한데요. 미국 건강 포털 더 헬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황이 우울감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울증은 뇌의 염증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뇌에 염증이 심해지면 뇌기능이 저하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우울감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황 속의 커큐민은 염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서 우울한 감정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의 한 연구에서는 경미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항우울제와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항우울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강황은 자연적인 식재료이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이 없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울적한 마음이 들고 슬픈 감정이 계속 맴도는 분들은 강황을 한번 섭취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황의 놀라운 효과 다섯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생길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되면서 DNA 변이를 줄일 수 있고 암세포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 암 예방에서 강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강황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 약 1700편에 달하는데 그중 암과 관련된 논문만 무려 600편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다양한 암에 대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서양에서는 인도인들이 암에 비교적 덜 걸리는 이유가 커큐민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고요. 실제로 영국 레스터시에서 아시아계 이주민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결장암 환자 500명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500명 중 아시아계 환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후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아시아계 사람들이 자주 먹는 카레, 특히 커큐민 성분이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커큐민의 항암 효과를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커큐민의 항암 효과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미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에게도 강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큐민은 기존의 항암 치료와 함께 사용할 경우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을 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커큐민이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강황에만 의존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고요. 물론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혈액순환, 체중 감량, 우울감 해소, 치매 예방, 암 예방 등 건강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강황. 그런데 강황과 궁합이 잘 맞는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거 아실까요? 강황과 찰떡궁합인 식품들과 이를 활용한 추천 요리법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궁합 좋은 식품은 바로 후추입니다. 강황 속의 주요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건강에 뛰어난 효능이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 몸에서 쉽게 흡수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추 속에 포함된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강황의 흡수율을 무려 2000%까지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니 강황을 섭취하실 때는 후추가 들어가면 강황의 건강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강황과 후추를 함께 섭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황과 후추는 맛으로 궁합이 참 좋은데요. 카레 드실 때 매콤하게 후추를 뿌려 드시는 분들도 많죠. 그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요리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강황 후추 밥인데요.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와 약간의 후추를 넣어주면 노란빛이 감도는 건강한 밥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두 방울 넣어주면 풍미까지 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강황과 잘 어울리는 식품은 우유입니다. 우유 속의 지방 성분은 커큐민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골든 밀크라고 해서 강황과 우유를 섞어서 마시는 문화가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죠. 골든 밀크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강황가루 하나 작은 수를 넣고 여기에 후추를 한 꼬집 더해주면 더욱 효과적인 골든 밀크가 완성이 됩니다. 기호에 따라서 꿀이나 계피가루를 조금 추가하면 달콤하면서도 향긋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한 잔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평소에 불면증이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죠. 혹시 강황과 우유를 섞어 드시는데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되직한 칼에 밥을 섞기 전에 우유를 조금만 부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유의 부드러운 풍미가 카레와 잘 어울려서 맛도 영양도 한층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강황과 궁합이 좋은 식품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속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강황을 더하게 되면 장 건강 효과가 더욱 상승하는데요. 강황의 강력한 항염 성분인 커큐민과 요거트의 유산균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함께 섭취하면 항염증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황의 커큐민은 그 자체로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트의 지방 성분의 커큐민 흡수를 도와주어서 강황과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커큐민의 영양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둘을 이용한 강황 요거트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강황가루 하나 작은 수를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꿀을 조금 넣어주면 단맛이 더해져서 더욱 맛있게 즐길 수가 있고요. 견과류나 바나나를 곁들이면 영양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한 끼가 될 수 있겠죠. 또한 강황 요거트를 이용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강황 요거트를 활용해서 드시면 건강에 더욱 좋겠죠. 몸에 이렇게 좋은 효능이 가득한 강황도 너무 과용하면 몸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요. 강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소화불량,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건 피하셔야겠죠. 또한 인도의 민간요법처럼 몸에 좋다고 강황을 피부에 직접 바르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피부에 자극감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는 바르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감소함으로써 근육이나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이 대사증후군을 완화시키는 데는 배가 큰 도움이 되는데 45세에서 65세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하게 한 후에 배를 섭취하지 않는 대조군과 비교를 한 실험이 있었어요. 이 실험에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4에서 5 정도 낮아졌고 허리둘레 또한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었죠. 배는 단맛이 좋지만 배는 가을과 겨울에 먹는 대표적인 과일로 우리나라에서는 선물로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과일이죠. 배에는 많은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과일이에요.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니 깜짝 놀라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을 통해 배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배의 11가지 효능과 어떤 분들이 배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지, 또 배를 고를 때는 어떤 배가 좋은지 고르는 방법, 그리고 보관 시 주의사항까지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어릴 적 추운 겨울에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서 옹기종기 앉아서 저희 어머니께서 깎아주신 배 한쪽씩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겨울에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심해지면 어머니께서 이제 배 하나를 가져다가 가운데를 이제 동그랗게 C 부분을 파내시고 꿀을 넣어서 끓여주셨던 그런 기억도 나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배는 기침이 심할 때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배의 첫 번째 효능은 기관지에 좋다는 거예요.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 기관지 점막에 분비물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래가 생기죠. 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루테올린과 안토크라신 성분은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가래를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배가 폐에 열을 내리고 기관지를 부드럽게 하는 진액 생성을 돕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배의 과육에는 피로회복을 돕는 유기산과 비타민,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껍질에는 이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죠. 배가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간혹 배를 이용한 가공식품, 배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100% 배로 만든 음료가 아닌 과당이나 설탕 등이 많이 들어간 배 첨가물의 가공식품은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가공식품에는 단맛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양의 당 성분이나 설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바로 이 설탕이 문제죠. 아시겠지만 이런 가공식품 음료를 굉장히 많이 드시게 되면 설탕을 과다하게 흡수되는데 그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 높아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도 과다하게 분비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또 갑자기 혈당이 또 떨어지게 되고 저혈당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췌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다양한 혈관 질환도 생길 수가 있겠죠. 정말 사소한 식습관으로 무서운 결과까지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신장뿐 아니라 눈 건강과 심장에도 무리를 주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늘어 거울 보기 싫으신 분들도 계시죠.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바로 이 주름도 많이 생겨요. 이 설탕을 소화하면서 단백질과 지방이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라는 게 증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게 돼서 피부에 주름이 늘어나고 탄력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배의 효능은 미각을 살리는데 좋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식을 먹어도 맛도 잘 모르겠고 침도 잘 안 생겨서 입안이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노화가 되면서 이각세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당뇨병이나 갑상선저하증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또 나이 들면서 혈압약도 우리 많이 드시잖아요. 고혈압약 안에 들어있는 캡토프릴이라는 성분의 부작용 중에 하나로 미각장애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미각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침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항상 입안에 맑은 침이 충분히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매일 배를 한쪽씩 드시게 되면 입안에 침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침이 부족하지 않게 되고 미각을 살리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침이 부족하면 입안이 마르는 느낌이 있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 배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배의 효능은 대사증후군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대사증후군이란 복부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중성지방혈증 등 이런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원인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추정하고 있는 연구들도 많아요.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감소함으로써 근육이나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이 대사증후군을 완화시키는 데는 배가 큰 도움이 되는데 45세에서 65세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하게 한 후에 배를 섭취하지 않는 대조군과 비교를 한 실험이 있었어요. 이 실험에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4에서 5 정도 낮아졌고 허리둘레 또한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었죠. 배는 단맛이 좋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허리둘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과유불급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배 4분의 1이나 반쪽 정도씩 드시고 당뇨가 없는 분들이라면 하루 1개 정도 드시는 거를 권장해 드려요. 네 번째 배의 효능은 체질적으로 건조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배를 드시게 되면 몸속에서 세포의 점액질 분비를 활성화하게 돼서 건조한 세포막을 촉촉하게 해줘요. 한의학 쪽에서는 이를 윤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음을 보하고 진액을 생겨나게 하는 방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포막이 건조하게 되면 몸 안의 독소가 세포에 달라붙게 되고 배출이 쉽지 않게 되죠.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건데 이때 배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런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47만 8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폐암 발병률과 식이 패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증명이 되었는데 채소보다 과일을 자주 먹게 되는 사람에게서 폐암의 발병률이 낮았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과일 중에서 배를 섭취한 그룹에서 폐암 발병률이 낮게 나왔어요.
5번째 배의 효능은 변비를 완화시키는 효능도 있어요. 어르신들 보면 변비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 아버지도 한동안 변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변비가 있는 분들이 하루에 한쪽씩 배를 드시면 굉장히 큰 도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와 수분으로 인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을 무르게 해주는 효과도 갖고 있어서 변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6번째 배의 효능은 당뇨로 인한 갈증을 느끼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배는 소갈증으로 힘든 분들에게 약으로 처방될 만큼 좋은 과일인데, 당뇨가 있는 분들이 과일 드시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배는 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좋은 대표적인 과일이에요. 단단한 과일들은 당이 있어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배의 혈당 지수도 35 정도로 낮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어요. 주의하실 사항은 과일을 드실 때 식사하시기 전에 드시는 게 좋고, 식사 후 바로 드시면 별로 좋지 않아요. 식사 전에 드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를 식사 전에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공복감을 줄여줘서 식사량을 줄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줄이는 효과, 혈당과 혈압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7번째 배의 효능은 숙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숙취해소 음료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으세요? 바로 콩나물 해장국 떠오르실 거예요. 실제로 콩나물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콩나물 안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아스파라긴산이 우리 간에서 알코올 분해를 촉진을 해줘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 배에도 이 아스파라긴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 숙취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로 만든 주스도 술 먹은 다음날 드시는 분들도 많고, 해외에서도 우리 한국의 배 주스가 숙취 쪽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8번째 배의 효능은 감기나 인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배는 성질이 차갑고 열을 식히는 기능, 즉 청열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항염증 성분인 카테킨과 알부틴이라는 성분으로 인해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우리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막아줘서 해열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겨울철에 감기에 꼭 걸리거나 인후염으로 힘드신 분들이 매일매일 배를 조금씩 드시면 이런 염증성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증상 등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9번째 배의 효능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배가 단맛이 좋아서 살이 찌기 쉬운 과일로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배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혈당 지수가 35로 낮은 편에 속하고 수분 함량이 좋고 포만감을 높여줘서 배를 드시게 되면 과식을 오히려 막아줘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10번째 배의 효능은 피부가 거칠고 칙칙하신 분들한테 좋습니다. 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고 신진대사를 도와서 피부 보습에도 도움을 줘요. 그리고 배에 함유되어 있는 이 알부틴이라는 성분은 피부 미백에도 도움을 줘서 칙칙한 피부색을 맑게 해주는 데도 효과가 있어요. 11번째 배의 효능은 정말 중요한데, 죽어가는 간을 살리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전남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배에는 팩틴, 알부틴, 아스파라긴산과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간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간 내부에 유해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배를 드시면 좋다는 이야기죠. 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배를 드실 때 껍질째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 배는 또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가열해서 드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바로 해독작용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배를 익힐 때 배를 껍질째 사용하시고 씨와 꼭지는 빼고 깍둑 썰기를 하셔서 냄비에 넣고 끓이시면 되는데, 배가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끓인 다음에 식혀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드시게 되면 우리 백혈구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뿐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좋아요. 한국 식품과학지의 자료를 살펴보면 배를 가열하게 되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3,700배나 상승, 이런 효능 때문에 간 기능이 좋아지고 해독작용이 좋아져서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많은 효과들이 있지만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몸이 찬 분들이에요. 수족냉증이 있거나 뱃속이 차가워서 소화를 잘 못 시키시는 분들은 배를 많이 드시면 좋지 않아요. 배가 찬 기운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이 배를 드시게 되면 체온이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혈액의 흐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또한 배가 소화 기능에 좋은 기능도 있지만, 속이 찬 분들이 배를 드시면 소화기관이 더욱 차갑게 돼서 소화가 더 안 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배를 드실 때 주의할 분들은 신장이 약한 분이에요. 배에는 수분이 많아서 다른 좋은 점들도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이 배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수분으로 인해서 이뇨작용이 오히려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수분의 손실이 심해질 수도 있고 소변이 농축돼서 신장에 무리를 줘서 결석 같은 것도 유발하게 될 가능성도 가지고는 있어요.
배를 보관하실 때 주의사항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배와 많이 드시는 과일이 사과인데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와 배에 좋은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건강에는 많은 도움을 주게 돼요. 보관할 때는 근데 다르죠. 배와 사과를 같이 보관하게 되면 사과에서 분비되는 이 에틸렌 가스가 배를 오히려 빨리 상하게 돼요. 이 에틸렌 가스는 대표적인 식물 노화 호르몬인데 사과는 바로 이 에틸렌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배와 사과는 따로 보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어요. 황반 변성은 노화로 인해 황반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황반부가 뭐냐 하면 망막의 중심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황반 변성은 망막의 중심부가 손상되는 질환이라는 거죠. 참나물에 풍부한 비타민 A는 황반 변성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참나물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들어있는데요. 잠깐 유튜브나 TV를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혹시 유튜브 시청을 자주 하시거나 디지털 기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눈이 뻑뻑하고 눈이 안 좋아진다고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현대인들은 너무 잦은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청색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고 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참나물에 함유된 향긋하고 맛있는 나물 중에 하나인 참나물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 특유의 향이 짙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참나물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잎채소라는 거 아셨을까요? 특히 중년 그리고 노년에게 꼭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가득하다는데요. 참나물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고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 또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렸던 식물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참나물은 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가을철 9월부터 11월까지가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4월에서 6월 사이에 나는 참나물이 가장 연하고 맛이 좋다고 하네요. 이 시기의 참나물은 연하면서 향이 가장 진하기 때문에 요리에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한국에서만 참나물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외국에서도 참나물을 먹을까요? 참나물은 한국에서 많이 소비되지만 일본에서도 미즈나라고 불리며 즐겨 먹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샐러드나 나물 요리로 활용이 되고 그 외에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허브나 샐러드 재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건강식에 대한 붐이 일고 참나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답니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참나물은 그 맛과 향이 독특한데요. 영양소도 풍부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효능이 있는지 참나물의 효능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알아볼 효능은 바로 눈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눈이 피곤하신 분들이 많죠.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와서 눈이 침침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참나물은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거 아셨나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프리라디칼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라디칼은 눈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베타카로틴은 이러한 손상을 예방하여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또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비타민 A는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요. 이 로놉신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혹시 황반 변성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황반 변성은 노화로 인해 황반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황반부가 뭐냐 하면 망막의 중심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황반 변성은 망막의 중심부가 손상되는 질환이라는 거죠. 참나물에 풍부한 비타민 A는 황반 변성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참나물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들어있는데요. 잠깐 유튜브나 TV를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혹시 유튜브 시청을 자주 하시거나 디지털 기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눈이 뻑뻑하고 눈이 안 좋아진다고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현대인들은 너무 잦은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청색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고 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참나물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청색광을 차단하거나 흡수하여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나 백내장, 야맹증 예방 등의 효능이 있는 거죠. 참나물의 효능 참 놀랍지 않나요? 참나물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가공식품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유해물질들이 쌓이기가 쉬운데요.
참나물은 체내에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많아서 해독 효과가 뛰어난 채소랍니다. 이외이죠. 참나물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의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로로필은 독소와 중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독성 물질을 체내에서 흡착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러한 독소는 클로로필 분자에 결합하여 체내에서 제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클로로필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아실까요? 간은 체내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주요 기관 중에 하나죠. 클로로필은 혈액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또 해독 과정을 촉진시키고 독소의 제거를 도와준답니다. 또한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참나물을 꾸준히 먹으면 간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죠. 특히 술자리도 많고 기름진 음식도 자주 섭취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실 때 참나물을 함께 드시면 간이 부담을 덜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참나물의 효능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인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로도 쉽게 쌓이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게 되죠. 참나물에는 철분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철분은 혈액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죠. 또 칼륨은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철분과 칼륨이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참나물에 함유된 비타민 K도 혈액 응고를 돕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덴마크 에디스코안 대학교 영양학 연구소의 니콜라 본도노 박사 연구팀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대상은 중년의 덴마크인으로 약 5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비타민 K와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 결과 비타민 K1 섭취량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섭취량이 가장 적은 사람에 비해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위험이 21% 정도 감소가 했고 비타민 K2의 경우에는 14%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초 동맥질환 위험이 3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참으로 놀라운 연구 결과이죠. 평소 혈압이 높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참나물을 식단에 자주 포함하시면 좋겠죠. 참나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장 건강과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장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죠.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참나물이 장 건강을 돕는데 아주 좋은 채소랍니다. 이 참나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수용성의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내의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참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이 편안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참나물은 칼로리가 아주 낮고 수분이 많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재료인데요. 음식의 양을 줄이지 않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식사량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서 부기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체중에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다이어트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참나물을 잊지 말고 꼭 드셔야겠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참나물을 그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차로도 우려 마시는 참나물은 사실 생으로 먹을 때 영양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데요. 참나물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어도 아주 맛이 좋답니다. 간장이나 된장으로 간을 맞추어서 참기름을 살짝 더하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죠. 그리고 참나물을 국이나 볶음 요리에 넣어 먹어도 향긋한 풍미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하나 주의할 점은 참나물은 너무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데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조리를 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것 잊지 마시고요. 혹시 파드득 나물이라고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나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참나물은 재배가 어려워서 대용으로 파드득 나물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나물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그 둘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두 나물은 모양이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외형을 보자면 참나물의 잎은 부드럽고 윤기가 나며 약간 둥근 형태인데 반해서 파드득 나물은 잎이 더 거칠고 손으로 문지르면 특유의 파드득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파드득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파드득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니 손으로 문질러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또한 향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참나물은 특유의 향긋하고 고소한 향이 나는 반면에 파드득나물은 향이 다소 약한 편입니다. 맛도 참나물이 더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이 나고 파드득나물은 다소 쓴맛이 도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헷갈리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신선하고 맛있는 참나물을 고르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채취할 때는 너무 어린 잎을 따기보다는 적당히 자란 잎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잎이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누렇게 변한 것은 신선도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겠죠. 또 고르실 때 줄기가 너무 억세지 않고 부드러운 것이 좋은데요. 너무 두껍거나 질긴 줄기는 씹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나물 특유의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향이 약한 경우에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렇게 고르면 신선하고 맛있는 참나물을 선택할 수 있겠죠. 신선한 참나물을 구입하셨다면 보관 방법도 참 중요한데요. 참나물은 쉽게 시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를 살짝 제거한 후에 키친타월로 감싸서 비닐봉지에 넣고 냉장고 보관을 하시면 신선함이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살짝 데친 다음 냉동 보관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장기간 보관하면서도 참나물의 영양소를 유지하고 또 드시고 싶으실 때 꺼내면 되니까 편리하게 드실 수 있겠죠. 몸에 이로운 참나물,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실까요? 어떤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몸에 2배로 도움이 된다는데요. 그럼 참나물과 잘 어울리는 음식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참나물과 찰떡궁합 음식은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에는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과 발효 성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고단백 식품인데요. 참나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A, C, K와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참나물을 된장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섭취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서 소화와 영양 흡수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참나물과 된장을 이용한 추천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살짝 데친 참나물에 물기를 꼭 짠 다음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과 된장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주시면 참나물 된장 무침이 되고요. 또 된장국 끓이실 때 참나물을 넣어주시면 소화에도 좋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요. 거기다 맛도 제일인 참나물 된장국이 완성이 됩니다. 참나물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고단백 식품이면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서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칼슘과 인이 풍부해서 뼈의 강화와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누구나 다 아는 건강식품이죠. 참나물은 다양한 비타민과 칼슘, 철분, 미네랄 등을 함유하고 항산화 작용을 가진 식물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체내의 프리라디칼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때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더욱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두부와 참나물은 영양적으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이죠. 참나물과 두부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고요? 추천 요리인 참나물 두부전 조리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참나물은 씻어서 잘게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으깬 다음에 부침가루, 달걀, 소금과 함께 섞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다음 반죽을 한 숟가락씩 올려서 앞뒤로 노릇하게 부쳐줍니다. 바삭하게 부쳐낸 뒤 맛있게 즐기면 되겠죠? 참 쉽고 영양 만점에 맛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참나물의 효능과 구분법, 조리 방법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참나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어떤 음식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참나물도 잘못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참나물을 몸에 득이 되기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독이 되면 안 되겠죠. 참나물 섭취 시 유의할 점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참나물 섭취 시 주의사항은 소화불량입니다. 참나물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복부에 팽만감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위가 약하시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잘못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참나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중독 증상입니다. 참나물과 중독이라니 참 안 어울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참나물에 소량 들어있는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결정성 물질이 인체에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은 안전하지만 야생에서 채취한 참나물에 소량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칼슘 옥살레이트는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중에 하나로 많은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참나물과 같은 식용식물에 포함된 양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소량입니다. 그러나 참나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특히 생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칼슘 옥살레이트의 섭취량이 증가하여 소화불량, 복통, 메스꺼움 및 구토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신장에서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산 참나물을 생으로 과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절대로 피하셔야겠죠. 또 인공재배로 키운 참나물은 농약이나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 생으로 드실 때는 꼭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